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그 앞에서 지연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웅성거렸지만 그 순간 세상은 오직 우리 둘만 남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수년간 쌓여있던 벽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친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도 혹은 상처를 입고도 그대로 세월을 흘려보냈다면 어떻겠습니까? 겉으론 함께 웃으며 추억을 쌓아도 속으로는 매 순간 가시처럼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다면 그 우정은 과연 진짜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대학 시절 MT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캠프파이어 불꽃 아래 한순간의 용기 있는 고백과 용서가 만들어낸 진짜 우정의 순간. 그날의 밤은 단순한 술자리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의 선택이 어떻게 관계를 바꾸고 평생의 친구를 지켜내는지가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오늘 진짜 오랜만이다. 다 같이 모이니까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지연이 불꽃 앞에서 캔맥주를 들며 말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다. 옆에 앉아있던 수연이 지연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1년 전 작은 오해가 만들어낸 상처가 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지. 수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불빛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웃고 있어도 눈가가 살짝 굳어 있었다. 그때 민호가 나섰다. 야, 우리 예전처럼 다 같이 노래 부르자. 기타도 가져왔잖아. 민호가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지연과 수연의 미묘한 긴장은 곧바로 친구들에게도 전해졌다. 아,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연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캠프파이어를 바라보았다. 불길은 점점 크게 타오르고 있었고 친구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사실 나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모두가 지연을 바라보았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호가 농담처럼 야, 설마 고백 타임 아니지? 하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지연의 눈빛은 진지했다. 수연아. 지연이 고개를 돌려 수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작년에 내가 했던 말 아직도 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지? 순간 주변은 고요해졌다. 캠프파이어 불꽃하는 소리만 들려왔다.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불꽃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내가 나를 뒤에서 익혔다고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내 앞에서 그런 말까지 했어.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 감정대로 퍼부은 거였어. 미안하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옆에 있던 민호와 서준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을 풀어내는 고백이었다. 수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불꽃이 수연의 눈동자에 비쳤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여전히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지연아. 드디어 수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이후로 너랑 마주 앉아 있으면 계속 그 말이 떠올랐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어. 나 진짜 힘들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기다렸던 것 같아. 이불 앞에서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 수연아. 수연은 잠시 지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 참 고집세다.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해야겠다. 나도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 근데 그보다 더 서운했던 건 내가 내 얘길 들어주지도 않았다는 거야.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맞아. 난 그때 너무 바보 같았어. 내 친구보다 소문을 더 믿었으니까. 잠시 침묵. 캠프파이어 불꽃이 하늘로 튀어오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야야, 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진지해졌어? 민호가 어색함을 풀어보려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서준이 조용히 손으로 그를 막았다. 쉿,
지금은 장난칠 때 아니야. 지연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그 이후로 내가 나랑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어. 단톡방에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글 안 올리고 모임 와도 그냥 웃고만 있다가 조용히 가버리고 그게 다 나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차마 먼저 말을 못 꺼냈어. 수연의 손이 떨렸다. 맥주캔을 잡은 손가락이 점점 힘을 잃고 있었다. 너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알아? 그냥 욕먹은 게 아니라 내가 내 눈에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 그건 아니야. 지연이 급히 손사래를 쳤다. 진짜 아니야. 난 그냥 순간적으로 아니, 변명하지 않을게. 잘못한 건 나야. 다른 친구들은 숨죽이며 지켜봤다. 불길은 하늘로 타올랐고 그 불빛은 마치 두 사람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내려는 듯 더 뜨겁게 번졌다. 그래도 오늘 얘기해줘서 고맙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솔직히 나도 그동안 내가 먼저 사과해주길 기다렸어. 근데 안 하길래 역시 그게 내 진심이었구나 하고 체념했거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 나랑 몇 년을 함께한 친구잖아. 너 없으면 우리 무리가 성립도 안 되잖아. 난 내가 날 오해해도 그래도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멀어지니까 진짜로 잃을까봐 두려웠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불빛이 그 눈물 위에 반짝였다. 바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지난 시간의 서운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연도 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 바보다. 그래서 이제라도 고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수연은 한동안 불꽃만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지연은 조급한 듯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 건 내가 날 떠날까 두려워서였어. 내가 내 진짜 속마음을 알면 내가 실망할까봐. 그래서 괜히 먼저 상처 주는 말을 던진 거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내지도 않았다. 다만 가만히 불길 위로 치솟는 연기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다. 왜 그때는 그렇게 말했어야 했을까?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나도 화내지 않았을 거야.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게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 앞에선 늘 강한 척만 하고 싶었거든. 넌 뭐든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늘 중심에 있었잖아. 근데 난 내 옆에 있으면서도 자꾸 비교당하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괜히 삐뚤어진 거지. 수연은 그 말을 듣자 눈을 크게 떴다. 뭐?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다고? 난 오히려 항상 내가 부러웠는데. 지연은 몰란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봤다. 내가? 뭐가 부러워? 넌 뭐든 솔직했잖아. 기분 나쁘면 바로 말하고 하고 싶은 건 다 도전하고. 난 늘 눈치 보면서 행동했는데 사실 그게 제일 부러웠어. 근데 넌 내가 중심이라고 느꼈다니.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불꽃은 여전히 활활 타올랐지만 그 앞에 앉은 둘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지금 둘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수연이 민호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다시 지연을 바라봤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진 못하겠지. 하지만 오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해줘서 그게 고마워. 지연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거지? 수연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근데 이번엔 서로 숨기지 말고 진짜 속마음까지 얘기하면서. 지연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약속한다. 다시는 내 마음을 무시하지 않을게. 수연도 손을 내밀어 맞잡았다. 그 순간 불꽃이 크게 튀어오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합쳤다. 그러나 화해의 순간 뒤에는 또 다른 감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근데 너희 둘이 싸웠을 때 사실 나도 한몫했어. 내가 내 얘기 잘못 전한 게 불씨가 된 거였거든.
지연과 수연이 동시에 서준을 바라봤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서준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내가 그때 농담으로 수연이가 너 욕하더라라고 말한 거 사실 반은 장난이었어. 근데 내가 진짜로 믿을 줄은 몰랐지.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내가 그 말을 한 거였어? 미안.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이었는데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 수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별것도 아닌 농담 하나가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은 거구나. 지연은 서준을 노려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서준이 잘못도 있지만 결국 믿은 건 나였어. 내가 제일 큰 잘못을 했지. 수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어쨌든 다시 이렇게 얘기하게 됐으니까. 불길은 조금씩 가자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흘린 말들과 눈물은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운 다리를 놓고 있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수연아, 우리 앞으로는 어떤 오해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자. 그래야 또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야. 수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약속하자. 그리고 오늘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그 말에 지연도 눈가를 훔치며 웃었다. 캠프파이어의 불빛은 이제 따뜻한 온기로 변해 두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고 있었다. 캠프파이어 불길이 점점 사그라들 무렵 술기운이 오른 민호가 입을 열었다. 야,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희 둘만의 문제는 아니지. 우리 다 같이 있었는데 왜 우리한텐 말 안 했어? 왜 혼자들만 끙끙 앓았냐고. 수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그땐 그냥 부끄러웠어. 내가 친구한테 상처받았다는 걸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러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괜히 말하면 더 꼴사나워질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외면했지.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임도 점점 어색해졌던 거야. 너희 둘이 안 맞으니까 다들 사이에서 눈치 보게 되고, 사실 난 그것 때문에 몇 번 모임 빠진 적도 있어. 서준도 곧장 맞장구 쳤다. 나도 그날 이후로는 너희 둘이 같이 있는 자리는 무조건 긴장됐어. 괜히 불편해서 말도 조심해야 했고, 그러니 예전처럼 즐겁게 못 모였던 거지. 순간 수연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제야 자신들의 갈등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건 우정이라는 울타리 전체를 흔드는 균열이었던 것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솔직히 말할까? 난 아직도 불만이 있어. 지연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뭐? 불만이라니 또 뭔데? 민호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지연이 너 말이야. 항상 내가 주도권 쥐고 분위기 다 끌고 갔잖아. 근데 내가 삐지면 모임 전체가 무너지고, 내가 웃으면 다 웃고, 우린 뭐 장식이었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야, 그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들 분위기 맞춰준 거잖아. 맞춰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분위기를 잡으니까 우리가 따라간 거라고. 민호는 목소리를 높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연은 급히 손을 내밀어 민호를 앉히려 했지만 민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난 솔직히 내가 수연이한테 그런 말 했다는 거 하나도 안 놀라워. 평소에도 너 항상 우월감 있었잖아. 우리한텐 티 안 냈어도 수연이에겐 그게 더 심했겠지. 지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아니, 내가 언제 우월감 가졌다고 그래. 난 그냥 내 방식대로 한 거였을 뿐이야. 그게 문제야. 내 방식대로만 하니까 다들 힘들었다고. 수연은 당황한 듯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만해, 둘 다. 이건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지금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오늘 아니면 평생 못할 얘기라고. 너희 둘만 풀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도 다 상처받았다고.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민호를 노려봤다. 그래?
그렇게까지 불만 많았으면 왜 지금까지 얘기 안 했는데? 얘기할 기회가 없었잖아. 내가 항상 분위기 잡고 내 말에 다 끌려가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 오늘 술 기운이라도 아니면 난 평생 못했을 거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팽팽해졌다. 불길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지만 오히려 내 사람 사이의 감정은 더 뜨겁게 불타올랐다. 서준이 중재하려 애썼다. 야, 민호야. 너무 흥분하지 마. 우리 지금 중요한 건 서로 탓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잖아. 그러자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떨궜다. 그래. 근데 난 진짜 힘들었어. 너희 둘이 갈라진 뒤로 우리 4명이 모이면 늘 불안했거든. 언젠가 또 싸움이 터질까봐. 수연은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다. 지연도 손을 꽉 쥐며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들 힘들었던 거구나. 난 그걸 전혀 몰랐어. 민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알면 됐다. 근데 제발 앞으로는 우리 다 같이 고려해줘라. 내가 주인공 아니고 우리도 내 친구니까. 지연은 그 말에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오늘 다짐할게. 다시는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너희 의견 다 듣고 같이 가자. 캠프파이어의 불은 이제 거의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앉은 네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각자의 상처를 드러내고 감정을 쏟아내며 조금씩 서로의 마음에 닿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단순한 대학 MT의 추억은 네 사람 모두의 인생에 깊이 새겨졌다. 그건 단순한 용서의 밤이 아니었다. 진짜 우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며 자리에 앉았다. 불길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타다 남은 장작들이 붉은 빛으로만 깜빡였다. 그 순간 수연은 마음 한켠에서 묵직한 결심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그날 내가 했던 말, 난 진짜 평생 잊을 수 없을 줄 알았어. 매 순간 그 말이 내 귀에 맴돌았거든. 근데 오늘 얘기하면서 알았어. 내가 일부러 날 무너뜨리려던 게 아니라는 걸. 지연은 눈을 크게 뜨며 수연을 바라봤다. 수연아, 그래서 용서하고 싶어. 그냥 그날의 너를,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더는 그 기억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 순간 불빛에 비친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도 그날 이후로 내 얼굴 볼 때마다 마음이 죄책감으로 가득했어. 솔직히 몇 번이나 사과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 미안하다. 수연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 이제 끝낸 거야. 그 대화를 들은 민호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풀었다. 좋네. 좋아. 근데 우리 약속하자. 다음부터는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바로 얘기하자. 술김이라도 좋아. 그냥 숨기지만 말자. 서준도 박수를 치며 거들었다. 맞아. 오늘 이 자리 덕분에 우리 진짜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민호는 웃으며 지연을 향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근데 내가 앞으로 의견 다 존중한다 했으니까 다음 MT 메뉴는 내가 정한다. 고기 5kg 무조건 각이다. 모두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순간 그 자리는 다시 대학생 시절의 순수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불길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새로운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다. 조금 후 서준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근데 있잖아. 너희 만약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 안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순간 모두가 잠시 침묵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마 우리 이렇게 넷이 다시는 못 모였을지도 몰라. 그냥 각자 다른 길로 가면서 서로 연락만 드문드문 하다가 결국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겠지.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랬을 거야. 오늘이 아니었다면 난 평생 너랑 친구 아닌 척하며 살았을 거야. 근데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민호는 불쑥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술김에 이 판을 깐 덕분이라는 거네? 인정해라. 내가 없었으면 너희 아직도 벽 세우고 있었을걸? 에이, 무슨 소리야. 지연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눈빛만큼은 고마움이 묻어났다. 그래,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얘기는 못 꺼냈을지도 몰라. 고맙다, 민호야. 민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였다. 뭐, 고맙다니까 기분은 좋네. 근데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나 삐지면 또 한 1년 말 안 할 수도 있어. 네 사람은 동시에 폭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캠프장 어둠 속으로 멀리 퍼져나갔다. 그날 밤 그들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어쩌면 단순한 MT의 추억으로만 끝날 수 있었던 시간이 평생의 우정을 지켜내는 밤으로 바뀐 것이다. 수연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젊은 날의 상처는 반드시 아물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드러낼 용기를 낸다면 우정은 더 단단해진다. 불길은 점점 거세게 타올라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치 뜨거운 불길 앞에서 스스로의 죄책감을 태워버리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의 당당한 지연이와는 달랐습니다. 너 아직도 그날 기억하지? 지연의 목소리는 불길 사이로 흩날리며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덮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드는 듯 보였지만 사실 모두 이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캠프파이어 불빛에 비친 그들의 눈빛 속엔 호기심과 긴장감이 함께 뒤섞여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다시 제 쪽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너한테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았어. 말은 못했지만 사실은 그게 늘 내 발목을 잡았어. 저는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사과였는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순간 제 입에서는 차갑게 뱉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불길이 휙 하고 솟구치자 지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친구들의 시선이 제 어깨에 무겁게 얹히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도 소리 내웃지 않았고 모두 불길만 바라보며 그 고요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었어. 그때 내가 널 두고 했던 말들 정말 후회해. 그리고 미안하다. 불꽃이 터지듯 튀어오르는 순간 제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그 상처를 지닌 채 지내온 세월이 제 마음을 더 단단히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이렇게 끝까지 상처를 붙잡고 살아야 하나? 그리고 그 갈등이 절정에 다다른 순간 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 사이로 흔들리는 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진심 어린 용서의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 순간을 놓친다면 우린 평생 친구가 아닌 남으로 살아가겠지. 캠프파이어 불길은 여전히 치솟고 있었고 그 앞에서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옆에서는 친구들의 숨죽인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 하나 장난을 치거나 웃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순간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 사실 그날 이후 내가 날 떠날까봐 매일 두려웠어. 근데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니까 그게 더 미안했어. 저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불길 속에서 흔들리는 지연의 얼굴은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두려움과 진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제 속에서 쌓여있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때문에 그날 이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밤마다 생각나서 잠도 못 자고 내 얼굴만 봐도
그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이미 제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숙이며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불길 앞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들이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 역시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시간 속에서 우리 둘만의 아픔이 아니라 모두의 아픔이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연이 제 쪽으로 몸을 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나는 내 친구이고 싶어. 그게 평생을 두고도 놓치고 싶지 않은 내 진심이야.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오랜 원망이 불길 속으로 타들어가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래 묵혀있던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우리 다시 친구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역시 이게 우정이지 라며 웃어버렸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불길은 마치 우리의 화해를 축복하듯 크게 타올랐습니다. 그날의 밤, 불길 앞에서 나눈 눈물과 포옹은 평생 잊히지 않을 진짜 우정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불길은 이제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따뜻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술잔을 들고 저와 지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이제 진짜 된 거다. 너희 둘 다시 웃는 거 보니까 우리가 다 살 것 같다. 누군가 농담처럼 던졌지만 그 목소리엔 울컥하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불길에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MT 아니냐. 단순히 술 먹고 노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는 자리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우정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사용했던 건 아닌지, 진짜 친구라는 건 단순히 시간을 오래 함께 보낸다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끝내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내 안의 분노와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앞으로는 진짜 숨기지 말고 다 말하자. 싫은 건 싫다고, 좋은 건 좋다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지연이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부리쳤습니다. 불길은 하늘로 치솟고 밤하늘엔 별빛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아가든 이 우정은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그날 밤의 불길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가끔 노후에 대해 생각할 때면 저는 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캠프파이어 불길 앞에서 눈물로 마주했던 지연의 얼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울고 웃던 그 순간 말입니다. 노후란 단순히 돈과 건강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친구,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동료,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도 버팀목이 되어주는 자산이라는 걸요. 만약 그날 용서를 외면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평생 마음속에 응어리를 안고 살았을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지내더라도 속으론 늘 후회와 원망으로 갉아먹히며 진짜 우정은 잃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불길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상처를 준 친구라도 끝내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평생 지켜갈 수 있는 관계의 힘이라고. 지금도 가끔 지연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서로의 삶은 많이 달라졌지만 단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불길 앞에서 다짐했던 그 우정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젊은 날의 용기가 노후의 버팀목이 된다. 여러분, 언젠가 당신도 친구와 갈등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 피하지 말고 불길 앞에 앉듯 진심을 꺼내 보십시오. 그 순간의 용서가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캠프파이어 불길은
밤하늘을 끝까지 태워내는 듯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사그라들 때마다 친구들은 장난스럽게 장작을 더 얹었고 그 불길은 우리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용서를 삼켜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지연은 내 옆에 앉아 연신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야, 나도 미안하다. 나도 사실은 그날 이후 계속 마음에 걸렸어. 괜히 자존심 때문에 못 말한 거였어.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속에 박혀있던 단단한 돌덩이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컥거렸습니다.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뭘. 근데 솔직히 나도 내가 그럴 줄 몰라서 진짜 충격이었거든. 그래도 내가 말해줘서 고맙다. 불길이 우리의 얼굴을 환히 비췄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지연과 내가 교환한 눈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약속 같았습니다. 다시는 서로를 상처 주지 않겠다는, 그리고 앞으로는 끝까지 곁에 있겠다는 무언의 다짐.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야, 너희 드디어 드라마 찍냐 라며 분위기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우정은 단순히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마주하고 그걸 넘어설 때 진짜가 된다는 것을요. 시간은 흘러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취업을 하고 누군가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술자리에 모이면 그때 이야기가 꼭 다시 나왔습니다. 야, 뭐이 캠프파이어 때 진짜 명장면이었지. 다 울고 난리였어. 친구들은 여전히 그 장면을 놀리듯 말했지만 나와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억은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힘이 되었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우릴 연결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노후에 들어선 지금 나는 종종 그날을 떠올립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불꽃 앞에 앉아있는 듯합니다. 만약 그때 용서하지 않았다면, 혹은 지연이 용기를 내 고백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지금도 어색하게 연락을 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의 친구를 잃고 가슴에 남은 상처만 붙잡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불꽃은 단순한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우정의 증인이었고 우리가 노후에 이르러서도 진짜 친구를 말할 수 있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캠프파이어 영상을 보면 그날의 불꽃이 떠오릅니다. 불길이 하늘을 향해 치솟을 때 그 안에는 우리 젊음의 치기와 상처, 그리고 용서가 함께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우정이란 흔적 없는 웃음이 아니라 상처 위에 다시 쌓아올린 믿음이라는 것을요. 캠프파이어의 불길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마른 나무들이 바람을 타며 타오르자 붉은 불꽃이 하늘로 튀어올랐다. 주위에서 웅성거리던 학생들의 목소리도 어느 순간 잦아들었고 불길이 내는 소리와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만이 캠프장을 가득 채웠다. 지연은 불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몇 명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지만 지연의 시선은 계속 맞은편에 앉은 수연을 향하고 있었다.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야, 노래 부르자. 누군가가 기타를 꺼내들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지연과 수연 사이에 놓여있는 보이지 않는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그 벽은 1년 전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지연은 여전히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시험 기간, 사소한 다툼,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 앞에서 던져진 모욕적인 말.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지연의 마음에 꽂혀 있었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불길이 갑자기 크게 치솟자 순간 모든 시선이 그 불꽃을 향했다. 그 순간 지연은 이상하게도 결심이 섰다. 마치 불이 대신 말을 해주듯 이제는 이 침묵을 끝내야 할 것 같았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순간 숨을 멈췄다. 이건 단순한 대화 요청이 아니라 오래 묵은 감정의 뚜껑을 여는 순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비췄다. 나 사실 계속 힘들었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때 했던 말 그냥 농담이라고 했지만 난 진심으로 받아들였어. 솔직히 지금까지도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어. 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불길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다. 나도 알아. 그날 내가 너무 심했어. 솔직히 말하면 질투였어. 너는 항상 다 잘하고 인정받고 난 뒤에서 따라가는 기분이었거든. 그런데 그 감정을 내 탓으로 돌려버렸던 거야. 주위에 있던 친구들은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불길은 여전히 타올랐고 나무 타는 냄새가 진하게 코끝을 스쳤다. 마치 그 불길이 지난 1년간 묵은 감정을 태워 없애고 있는 것 같았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친구의 잘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상처를 움켜쥐고 있었을까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솔직히 아직도 아파. 하지만 오늘은 그냥 끝내고 싶어. 우리 다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미안해. 진심으로. 지연은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주변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불길 앞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묘하게 안도감을 품고 있었다. 주변에 앉아있던 동기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누구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됐네, 됐어. 이제 끝난 거네. 야, 드디어 화해하는 거야? 그 순간 지연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치 오래된 족쇄가 풀려나듯 무겁던 숨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손을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단번에 사라진 건 아니었다. 지연은 자신이 여전히 지난날의 상처를 떠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더 솔직해야 했다. 수연아, 미안하지만 난 아직도 내가 그날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 웃고 떠들다가도 불쑥 생각나면 마음이 쪼그라들었어. 수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대답했다. 나도 내가 날 피할 때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근데 이상하게 직접 사과할 용기가 없었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거지. 불길이 튀어오르며 두 사람 사이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었다. 그 순간 지연은 결심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해지지 않으면 평생 이 감정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았다. 사실 나 너한테 정말 서운했어. 내가 내 노력을 비웃듯 말했을 때 난 한순간에 바보가 된 것 같았거든. 그래서 우리 우정이 가짜였다고 생각했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고개를 숙이며 듣고 있었다. 어떤 이는 몰래 눈시울을 훔치기도 했다. 누구에게나 그런 기억 하나쯤은 있었기 때문이다. 수연은 불길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내가 그때 널 깎아내리려 했던 건 진심이 아니었어. 근데 내 말대로 그건 농담으로 치부될 수 없는 상처였지.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불꽃처럼 뜨겁고 오래 눌러왔던 감정의 고백이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무가 타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리고 누군가 기타 줄을 살짝 튕겼다. 잔잔한 멜로디가 캠프장의 공기를 감쌌다. 그 선율 속에서 지연은 차분히 입을 열었다. 좋아. 우리 이렇게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게 다행이야. 완전히 잊는 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불빛이 반짝였고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미뤄둔 화해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 작은 용기를 내는 순간 당신의 관계는 다시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불길은 점점 사그라지고 있었다. 붉게 타던 장작은 잿빛으로 바뀌어가고 바람에 흩날리는 불씨만이 그 뜨거웠던 순간을 증명했다. 캠프파이어를 둘러싼 원형의 자리, 그 안에서 친구들은 마치 긴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휴식처럼 고요했다. 지연은 아직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긴 시간 동안 눌러왔던 말들을 다 꺼내놓은 뒤의 후련함, 그리고 다시 잡은 손의 따스함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불빛에 젖은 수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만에 본 편안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수연아, 사실 난 오늘까지도 내가 내 진심을 모를 거라 생각했어. 지연아, 나도 내가 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어.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1년간의 오해와 분노,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꺼져가는 지금 그 모든 감정이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야, 드디어 끝났다. 이제 우리 마음 편하게 MT 끝낼 수 있겠다. 진짜 드라마 같다. 둘이 꼭 화해했으면 했는데 한 친구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게 진짜 우정이지. 이런 순간 때문에 우리가 평생 같이 가는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캠프파이어는 단순히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태워 없애주는 정화의 불처럼 느껴졌다. 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다시 캠프장을 채웠다. 누군가는 기타를 꺼내 들고 노래를 시작했고 다른 이는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지연과 수연에게는 그 어떤 술보다도 용서라는 이름의 술이 가장 진하게 취하게 만들고 있었다.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이 순간이 없었다면 난 평생 내 앞에서 웃을 수 없었을 거야.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웃는다는 게 기적 같다. 불길은 마지막 불꽃을 튀기며 서서히 꺼져갔다. 그러나 그 불씨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단순한 재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다시 이어진 우정의 온기, 그리고 앞으로의 세월 동안 서로를 지켜낼 다짐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여러분, 불길 앞에서 터져나온 그 짧은 고백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청춘의 한순간, 그리고 노후까지도 이어질 소중한 인연을 지켜낸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용서하지 못한 기억이 있다면 오늘 이 두 사람처럼 한번 불길 앞에 앉아보십시오. 그 순간의 용기가 평생의 후회보다 훨씬 값지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캠프파이어의 불길이 서서히 잦아들고 숯불만 붉게 남아있던 새벽녘, 지연과 친구들은 여전히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다. 불길 앞에서 터져나온 눈물과 고백은 한순간의 감정 폭발로 끝나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앙금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고요함과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야, 우리 앞으로는 진짜 숨기지 말자. 누군가가 낮게 내뱉은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겉으론 웃고 떠들었지만 속으론 미묘하게 틀어져 있던 공기가 있었다. 다툼은 오래전에 있었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웃음 뒤에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 불길 앞에서의 화해는 단순한 사과 이상의 것이었다. 서로를 다시 믿어도 된다는 확신,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함께 걸어갈 용기가 되었다. 불길이 사그라지고 캠프파이어가 끝나자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지연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마주했다. 대화 도중 갑자기 불쑥 떠오르던 그날의 기억이 더는 가시처럼 찌르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엔 나는 이 친구들과 진짜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자리 잡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대학 시절의 마지막 학기가 다가왔다. 졸업이 가까워지자 모두는 각자의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이, 혹은 아예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까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들은 틈틈이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우리 졸업하면 자주 못 보겠지? 한 친구가 내뱉은 말에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때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야, 우리가 서로 멀어진 건 말 안 하고 마음에 쌓아둔 탓이었잖아.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야. 바쁘면 바쁜 대로 솔직하게 말하고 보고 싶으면 그냥 부르면 되는 거지.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몇 년 전 불길 앞에서 맺은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 같았다. 졸업식 날, 사진기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은 여느 대학 친구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만의 비밀 같은 끈이 있었다. 한때 서로를 의심하고 멀리했지만 결국엔 다시 끌어안은 기억. 그 기억은 앞으로 어디에 있든 서로를 떠올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터였다. 지연은 졸업장을 손에 쥔 채 속으로 다짐했다. 이 우정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졸업 후 친구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서울의 대기업에 입사한 민수,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수진, 대학원에 진학한 현우, 그리고 프리랜서 번역가로 길을 택한 지연. 비록 삶의 방향은 달랐지만 불길 앞에서 맺었던 약속은 그들을 다시 묶어주었다. 처음엔 몇 달에 한 번, 이후엔 1년에 한두 번. 만남의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자리만큼은 늘 진심이 오갔다. 서로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고 실패에는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다. 지연에게도 고비가 찾아왔다. 번역 일은 늘 불안정했고 고정 수입이 없으니 생활은 빠듯했다. 30이 넘어서도 불안은 커져만 갔다. 내가 이 길을 제대로 선택한 게 맞을까? 밤마다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모인 술자리에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불안해. 매달 돈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민수가 입을 열었다. 야, 내가 우리 중에 제일 용기 있는 거 몰라? 우리는 다들 안전한 길만 골라왔는데 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도 솔직해지지 못했을 거야. 불길 앞에서 내가 먼저 울면서 꺼낸 말이 없었다면 아마 아직도 서로 눈치만 보면서 지냈을 거야. 지연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힘든 순간마다 그 친구들의 말을 떠올렸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헛된 게 아니야. 적어도 내 친구들은 날 믿어주잖아. 세월은 흘러 어느덧 40이 되었다. 모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캠핑 자리. 이번에도 어김없이 불길 앞이었다. 아이들이 졸려 눈을 비비며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이 친구들은 옛날처럼 둥그렇게 앉았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야, 우리 진짜 늙었나 봐. 애들한테 아빠도 젊을 때 캠프파이어 했어 이러고 있다니까. 수진이 맞장구 쳤다. 근데 신기하지 않아? 그때도 불길 앞에서 화해했고 지금도 또 불길 앞이네. 그 순간 지연은 조용히 불길을 바라보았다. 빨갛게 피어오르는 불꽃이 마치 세월의 흔적을 삼켜내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 불길이 사라져도 우리 우정은 남아있겠지. 끝까지. 이제야 지연은 확신할 수 있었다. 젊은 날의 선택이 단순한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주는 자산이 된다는 것을. 돈도, 명예도, 직업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친구, 진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다. 지연은 다시 불길을 바라보았다. 활활 타오르는 나무 기둥 사이로 검붉은 불빛이 튀어오르고 그 불꽃이 어둠 속 친구들의 얼굴을 차례차례 비추고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도 있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긴장된 표정 또한 섞여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한쪽에서 오래된 기억이 불쑥 올라왔다. 대학 시절, 그때도 이렇게 모두가 모여 앉아 있었고 그때도 분명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뒤흔들었었다. 야, 너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한 친구의 농담 섞인 질문이 불길 위로 던져졌다. 그 순간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농담이라 해도 그 안에는 오래 묵혀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불길 앞의 공기는 언제나 솔직함을 강요했다. 지연은 손을 꼭 쥐었다. 그때는 나도 솔직히 어려웠어. 내가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 짧은 고백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정적이 흘렀다. 마치 모두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불길이 갑자기 더 크게 타올랐다. 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가에 번지는 미묘한 흔들림이 그 역시 오래도록
그날의 기억에 매달려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그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알아. 사실 나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고맙다. 주변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졌다. 일부러 분위기를 풀려는 듯한 웃음 섞인 박수였지만 그 속에는 안도와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다른 친구들도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나도 그때 너한테 서운했어. 근데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갔지. 야, 나도 있다. 그날 술 취해서 내 얘기 듣고 울었던 거 기억나냐? 하나 둘씩 고백이 이어졌고 지연은 그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누구나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었고 그걸 꺼내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다. 불길이 점점 하늘로 솟구칠수록 그들의 목소리도 점점 솔직해졌다. 억눌러왔던 감정, 숨기고 싶었던 실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서운함까지. 하지만 불꽃은 모든 걸 태워 없애듯 그들의 고백을 감싸주고 있었다. 잠시 후 긴 침묵 끝에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거지? 그러자 모두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어떤 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분명 눈물이었지만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후의 눈물이었다. 그때 지연은 깨달았다. 용서는 화해의 끝이 아니라 우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불길이 마지막으로 크게 치솟고 곧 잦아들기 시작했다. 타들어가는 나무 소리와 함께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사라져갔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알았다. 오늘의 밤이 그들의 우정을 다시 새롭게 쓰고 있다는 것을. 불길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다. 모두가 제각기 속 이야기를 꺼내놓은 뒤라서일까 침묵조차 따뜻했다. 타닥타닥 불꽃이 튀는 소리마저 그들의 대화를 이어주는 것 같았다. 그러던 순간 가장 조용히 앉아있던 한 친구가 입을 열었다. 사실 나 그때 너한테 정말 큰 상처 줬어. 아직도 기억해. 그날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엄청 힘들었을 거라는 거.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동시에 진심이 묻어나고 있었다. 모두가 그의 입술에 집중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듯한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날 내가 널 무시한 건 사실 내 불안 때문이었어. 괜히 내가 더 우월한 척해야 살 것 같았어.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 고백은 마치 불길 속에 던져진 돌처럼 순간 모든 공기를 멈춰 세웠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지연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모두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고맙다. 사실 나도 그날 이후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복잡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제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의 시선이 불꽃 사이에서 마주쳤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다른 친구들이 박수와 함성을 터뜨렸다. 와, 드디어 풀렸다. 이제 됐다. 이제 진짜 우정이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일부러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풀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방금 일어난 순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얽혀있던 매듭이 풀려나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시간은 깊어지고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났다. 불길은 점점 잦아들었지만 그 불씨는 오히려 모두의 가슴 속에서 더 크게 번지고 있었다. 지연이 입을 열었다. 이상하지? 불길 앞에 앉으면 꼭 진심만 꺼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다. 그래, 괜히 불빛이 우리 마음속 그림자를 다 비춰주는 것 같아. 그래서 숨길 수가 없지.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불은 그들 사이의 오래된 오해와 감정을 태워 없애고 새로운 빛을 밝혀주는 매개체 같았다. 지연은 다시 말했다. 나는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껴안고 미래로 가는 거라는 걸. 그 말에 친구들이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어떤 이는 지연의 손을 잡았고 또 다른 이는 등을 두드렸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말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을 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불길이 크게 타올랐다가 이내 고요히 꺼져갔다. 하지만 그 순간 모두는 알았다. 불이 꺼진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불길이 완전히 잦아들 무렵 캠프파이어 주위엔 은은한 여운만이 감돌았다. 친구들은 빈 맥주캔을 발로 굴리며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모두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의 눈을 피하며 묵은 감정을 숨기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눈빛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전해졌다. 용서란 이렇게 순식간에 벽을 허무는 것이었나. 그는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얘들아, 사실 오늘 이런 자리 아니었으면 나 평생 이 말 못했을 거야. 고백을 꺼낸 친구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근데 머위가 있어서, 그리고 이불이 있어서 겨우 용기 낼 수 있었어. 지연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며 웃었다. 맞아. 우리 모두 이불 앞에서 용기 낸 거야. 오늘은 그냥 MT가 아니라 우리 관계를 새로 쓰는 날이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충만함이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감정은 제각기 달랐지만 결국 흐르는 결론은 같았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라는 확신. 그 순간 별빛이 유난히 밝았다. 불은 사그라졌지만 하늘은 오히려 더 환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자. 언젠가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 오늘을 떠올리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기타를 꺼내 들었다. 익숙한 노래의 첫 소절이 울려 퍼졌다. 모두가 따라 불렀다. 가사는 엉망이었지만 웃음소리와 눈물이 섞여 나오는 그 합창은 완벽했다. 그 노래 속에서 지연은 깨달았다. 우정은 그냥 시간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다. 용서와 진심이 있어야만 비로소 평생의 관계로 남는다. 밤은 깊어갔고 불은 재가 되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맙다. 오늘 나한테 평생 갈 힘을 줬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또 흔들릴 때 오늘을 떠올리자. 불길 앞에서 마주한 진심을 다시 꺼내자.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오래 묵은 오해로 멀어진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MT의 추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불길은 꺼졌지만 그 안에서 태어난 우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가족 간의 갈등이 어떻게 노후를 무너뜨리는가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듭니다.